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부터 가보죠.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에 시행할 방역 대책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먼저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단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한 조치이고요. 또 백신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적 모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백신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은 6시 이후에도 2명 플러스 2명, 총 4명까지 모일 그렇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어떻게 더 확장한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직은 방안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아예 인원 제한을 푸는 방안 등등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결정은 아닙니다. 네, 결정된 이런 게 얘기들이 아닙니다. 테이블 네네. 위에 지금 올라서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가족 방문하실 계획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또 네. 직계 가족에 한해서 인원 기준을 완화하거나 또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네. 정확한 것은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백신 부작용 증상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제 답을 내놨는데요. 예. 먼저 50대 가장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20일 만에 사망했다. 이거 궁금했어요. 네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들이 제기가 됐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코로나19의 백신이 백혈병 유발하거나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걸린 이 백혈병은 최근에 약물을 써가지고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급성이 네네. 아니라 몇 년 전 것이 영향을 줬을 때 발생하는 거다. 이런 결론인 거죠? 네네. 그래서 당장 지금 이 백신 접종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고요. 그 접종 후에 여성들이 월경장애, 그러니까 네네. 부정출혈이 발생한다든지 월경 주기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호소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또 폐경된 여성이 백신 접종 후에 생리 같은 출혈을 했다. 뭐 이런 사례들도 이야기가 맞아요.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접수를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월경장애 관련 부작용 사례로 18건이 일단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영국에서 많이 발생했죠. 네, 영국에서는 32,000여 건이나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네. 좀 사례 접수 자체가 적고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 백신 접종과 이 월경장애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아직은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 모니터 강화한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았는데 부정출혈이라든지 주기가 바뀐다든지 월경장애가 있는 분들은 신고를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알려주세요. 예, 질병청 홈페이지를 보완 중인데 월경장애도 입력을 할 수 있게 그 기타 매뉴얼을 지금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 김준일 기자. 예. 이제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4단계로 강화한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줄 기미가 안 보여요, 확진자 수가.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수도권이 4.4명. 지난주 한 주간이요. 예, 그리고 예. 비수도권은 3.0명이에요. 지금 거리두기 전환 단계를 보면은 10만 명당 4명 이상일 때 4단계거든요. 네. 그럼 수도권은 여전히 지금 4단계로 가야 된다, 최소한. 근데 맞아요. 이제 문제는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에서 이제 사람들 쫙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역을 비수도권을 낮출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추석 특별 방역 대책하고 묶어가지고 한 달을 같이 9월 한 달에 이제 더 간다. 이대로 더 간다. 이대로 더 낮출 가능성은 사실 저는 높게 보진 않고요. 거의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추석 때 한시적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네. 9시 영업 제한을 10시로 늘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촉구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좀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별해서 선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해달라. 그리고 PCR 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좀 적용해달라. 식당이나 이런데 뭐 이런 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한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니 스터디 카페는 먹지도 않고 다 취식 금지시키고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시간을
뭐 9시면은 안 걸리고 뭐 10시면 걸리냐 왜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되느냐 막 이거 항의하시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이제 업종별로 그런 업종별로. 논란들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백혈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제 그 대한혈액학회의 학술이사인 김진석 연세대 의대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매년 3,500명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씩 나오는 거예요. 아, 백신과 상관이 없이. 백신과 상관 원래 네. 그러니까 원래 하루에 10명씩 나오는데 이거는 선후 관계고 해외에서도 이게 보고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예. 해외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월경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아직 인정은 안 됐어요. 월경 불순 주기 뭐 주기 불순 뭐 부정출혈 예.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윤석열 검찰 여권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어제 정치권이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 보도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에 예. 검찰이 야당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겼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뭐 지금부터 전해드린 내용은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이고 주장이라는 점 일단. 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지난해 4월 3일에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중성 검사가 네. 당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 현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한부 전달했다고 합니다. 고발장을. 네네. 고발이라는 빈칸으로 비워져 있고요. 그래서 인적사항만 채워 넣어서 이제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고발인으로는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여권 인사들이 적시가 돼 있었고 네. 또 MBC 기자 1명과 뉴스타파 기자 1명, PD 1명도 피고발인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요? 네,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윤 총장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3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에 의혹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 보도 그리고 MBC의 검은유착 의혹 보도를 통해서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페이스북 캡처와 그리고 제보자 X로 알려진 인물의 실명 판결문 등이 세부적인 증거 자료로 첨부가 돼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또 당시 후보 신분이던 김웅 의원이 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으로 넘겼으나 실제 고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의 수사정책관, 예.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검사가 대신 이거 고발 좀 해줘. 이렇게 야당한테 넘겼다는 게 되니까 그런 모양이 되는 일종의 겁니다. 네네. 고발 사주, 네. 대리 고발 사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뉴스버스의 또 핵심적인 주장은 이 고발장이 야당에 전달되는 배후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이 그러니까 여권에 대해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그 정책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최측근만 안 치는 자리거든요. 네네. 눈과 귀가 된다. 뭐 손과 이렇게 말, 얘기하죠. 눈과 네네. 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까지 관계된 거 아니야? 까지가 이제 이 기사, 이 보도의 의혹이었는데 자, 김준일 대표. 예. 와, 이게 참 복잡하기도 하고 사실이면은 메가톤급으로 커질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4월 3일이니까 4.15 총선 직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돌이켜 보면은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뭐 고소, 고발 그러고 있었고 언론 보도 나오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 뭐 이제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내부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예, 검찰에서.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고 당시에 근데 이제 총선 앞두고 만약에 검찰이 딱 뭐 수사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정치 수사다 이런 의혹들이 이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돼. 그래서 일종의 쓰리 쿠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알리바이를 검찰이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 그냥 직접 수사하긴 그러니까 쓱 고발 한번 해줘. 그러면 수사 들어갈게. 예.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인 거죠. 그렇죠. 이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네. 그 김웅 의원하고 당시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 후보자였죠. 예.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송 검사하고 송검사랑 김웅 의원하고 그래서 친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주장이 정황 증거로 하나 나오는 거예요. 손중성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종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을 하고 이거를 검찰총장한테 직보하는 자리고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각종 뭐 이제 검찰의 내부의 일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판사 뭐 사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평 수집 그래가지고 이 판사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쫙 만들었는데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손준성 검사가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윤석열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와 이런 일들이 이름이 다 나오는 거를 윤석열 총장은 모르게 단독 으로 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두 가지 포인트네요. 진짜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람이 김웅 의원한테 이런 고발장을 대리 접수해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팩트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 팩트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총장은 몰랐겠느냐? 이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김웅 의원 입장은 뭐고 손 검사 입장은 뭐예요? 네네. 일단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뉴스버스의 해명 요구에 뭐 황당한 말씀이다. 사실이 없어서 해명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 일단 답변해놨고요. 김웅 의원은 김웅 의원은 어제 뉴스 제작진 직접 통화를 했는데 문제의 문건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에 워낙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들어오는 제보는 모두 그 당의 법률지원단에 전달하곤 했다. 이 정도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이런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워낙 들어오고 많다. 나면 네네. 그 SNS 방을 폭파해 버렸다. 예. 남으면 안 되니까 제보자가. 그리고 넘겨온 것들이 워낙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건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 차원에서 또 논평이 나왔는데요.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누구에게도 고발 사주 지시한 적 없고 뉴스버스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이제 감찰에 들어갔어요. 검찰이. 네. 감찰에 들어갔으니까 감찰 결과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도대체 나온 것이 이 제보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게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 이때 한번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그 어제 보도에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낸 것의 근거입니다라고 제시를 한 사진 캡처 화면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거 말고 다른 사진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좀 띄워주십시오.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건 지금 고발장의 내용인 거고요. 예. 이건 판결문. 판결문이군요. 이건 참고 자료를 붙였다는. 예. 그 화면을 보내면서 이거 보라.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증거 자료를. 그럼 이건 누구 화면을 캡처한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을 해야지만 누구누구 보냄이 떠요. 텔레그램 특성상.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2번 전달된 사람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의 반대측에서 지금 나왔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손중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예전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이 판사 사찰 문제 때문에 휴대폰이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이게 나와가지고 검찰이나 여권에서 또 나왔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또 상관없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거는 정치 공작이다, 죽이기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건데 아예 이 사진 자체가 뭐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고요. 자,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뭐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도 있고 또 윤석열 캠프와의 인터뷰도 아예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좀 깊이 있게 다뤄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